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요, 이제 정규화를 했었잖아요. 요 정규화를 한 이유가 데이터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엔터티를 분리했었고요. 자, 그럼으로써 품질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워볼 이 반정규화는 정반대의 개념. 자, 이거 반대의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엔터티를 다시 합치는 거예요. 다시 합치거나 아니면 데이터 중복을 허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기껏 뜯었는데 갑자기 또 합친다고 하니까. 근데 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에요. 자, 왜 조회 성능이 향상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화 관점에서는 엔터티를 분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이미 쪼개진 엔터티를 막 이렇게 타고 아니면은 이 얘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엔터티를 통합하거나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는 그냥 엔터티를 안 쪼개고 얘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조회 성능이 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반정규화의 개념과 예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반정규화는 우리가 분리된 엔터티를, 자, 우리가 정규화를 논리적 모델링에서 한다고 했죠. 논리적 모델링에서 필수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물리적 모델링에서 우리가 요 반정교화를 진행을 하는데 얘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내가 물리적으로 막 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뭐 한 달에 한 10억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조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얘를 뭐 좀 합쳐가지고 조회 성능을 높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어, 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 목적은요. 이상 현상을 제거하고 함으로써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고, 자, 이 경우에 따라 조회 성능 향상이라는 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회 성능이 하락합니다.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방식은 엔터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중복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 때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 반정규화는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엔터티를 다시 합쳐가지고 중복을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복을 허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한쪽이 이렇게 두 군데 들어있을 때 한쪽이 바뀌었는데도 한쪽이 안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품질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물리적 모델링에서 필요할 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죠. 만약에 내가 막상 조회 성능이 너무 안 좋으면 그 특정 대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시 합치는 작업이라는 거죠. 반정교화가.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원래 이렇게 회원과 회원 연락처로 잘 쪼개져 있던 엔터티를 지금 다시 합쳤어요. 그래서 요 우진이라는 학생 보니까 네, 태연 학생과 아, 예, 김찬이라는 게 있고 이 학생은 지금 연락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빈칸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회원했다가 연락처랑 구분 코드를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규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조회한다고 할게요. 자, 요 태123의 친구의 회원은 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휴대폰은
이 1, 2, 3, 4, 1, 2, 3, 4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터티를 두 개 다 활용을 했죠. 자, 근데 제가 밑에 같은 경우는 태연의 어떤 휴대폰,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 정정 좀 하겠습니다. 태연입니다. 태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어디를 이렇게 타가지고, 잠시만요. 네, 굳이 어디를 타가지고 막 이런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조회 성능이 오르게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조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거는 엔터티를 여러 개 한 번에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막 엔터티를 막 붙이고 막 키우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좀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정교화 상태일 때는 어떤 엔터티를 두 개를 이용하면서 데이터를 뽑았고, 반정교화 상태에서는 해당 엔터티만으로도 그냥 바로 뽑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특정 조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정교화를 그럼 언제 결정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반정교화는 일단 웬만하면 뭐 피해야 되는 작업이다 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자, 실무에서는 그래도 필요시 자주 사용은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불일치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개발자 잘못이죠. 아니면 설계자 잘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책에서는 뭐 가급적 반정교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런 조회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쓸 수밖에 없긴 해요. 대신에 다른 방법들로 이런 데이터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다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 보시면요. 일단은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 정교화는 필수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 단계에서, 자, 잠깐 여기 좀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런 작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원 테이블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뭐 한 10억 명 정도가 가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이라는 하나의 엔터티에서 이 10억 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파티셔닝 같은 작업들도 하거든요. 자, 파티셔닝은 뭐냐? 이 회원이라는 엔터티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잠시만요. 자, 여기는 뭐 0부터 1억까지, 그 다음은 1억 1부터 2억까지. 그럼 만약에 내가 특정 그 회원을 조회했을 때 얘를 전부 뒤지는 게 아니라 그 특정 파티션만 보고 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리 모델링 단계에서 조회 성능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얘를 너무 자주 조회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반정교화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대안 검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반정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뭐 인덱스나 파티셔닝 같은 다른 방안을 우선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반정교화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정교화라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뒤에서는 정교화와 반정교화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표로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회 성능, 정교화는 일반적으로는 감소해요. 그리고
조회 성능이 가끔 향상될 수 있는데, 자,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반정교화는 조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면 요 삽입 수정 삭제, 저희가 뭐 이제 DML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요, 정교화는 무조건 우수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정교화를 통해서 이상현상을 뭘 제거했어요? 삽입, 삭제, 수정 이상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정교화는 성능이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면 중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삽입이 됐다면 어딘가에 처리가 돼야 되고, 뭐 삭제가 됐을 때 같이 삭제가 되거나, 이거를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품질 면에서는 당연히 정교화가 훨씬 좋고요. 반정교화는 중복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미 설명드렸죠. 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엔터티가 이렇게 4개로 정교화 상태로 잘 쪼개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학생 아이디가 S01호인 학생의 주민번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자, 제가 너무 바로 여기 적혀 있네요. 네, 이 S01호의 학생의 주민번호는 여기 학생이라는 엔터티만 봐도 충분히 조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교화를 했을 때도 성능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화를 했을 때 그 해당하는 하나만 조회를 한다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S01호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명을 찾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정교화된 상태죠. 보시면 학생부터 우리가 시선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S01호라는 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다시 타고 올라가서, 자, 수강에서 이 이서진이라는 학생이 지금 총 3개의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강 강의 아이디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어떤 기계요소학, 설비, 뭐 자동차 엔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에는 이걸 지도 교수하는, 그러니까 지도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럼 우리가 또 얘를 찾으려면 교수 엔터티도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교수와 임 교수님이 이 이서진 학생의 수업을 지도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굉장히 좀 이제 복잡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품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교화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막상 조회할 때는 이런 엔터티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조회 같은 걸 할 때 제가 조인하는 법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 뭔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정교화는 정리를 해보자면, 참고해야 되는 엔터티 수에 따라서 뭐 하나만 써도 된다면 조회 성능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반정교화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중복을 허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수강 엔터티에 교수명이라는 속성을 그냥 추가해 버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런 기법을, 반정교화가 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럼을 중복하는 방식을 컬럼 반정교화라고 해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교수명이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이서진 학생이 듣는 그 수강의 지도 교수는 누구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이 S0015에 교수명 바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4개를 보는 게 아니라 딱 이 2개 엔터티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줄었죠. 그래서 반정교화의 목적은 이렇게, 만약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조회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조인 혹은 봐야 하는 엔터티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럴 때는 성능을 좀 고려를 해서 일부러
반정교화라는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중복을 허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성능은 오르지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만약 교수 엔터티에서 교수명이 바뀌거나 그럴 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김 교수죠. 자, 김 교수님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써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조회에 관련된 성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정교화는 경우에 따라 증가, 하지만 보통은 감소. 그리고 반정교화는 조회 성능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삽입, 수정, 삭제 성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정교화 시에는 무조건 향상된다고 했죠. 근데 반정교화는 무조건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정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교화는 이상현상을 제거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맞죠? 정교화는 논리적 모델링에서 수행합니다. 자,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이 향상됩니다. 자, 2번. 삽입 이상에 대한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자, 하나의 학생의 이름을 여러 줄에 입력을 했으나 한쪽만 변경이 되어서 일관성이 깨졌다. 이건 이제 갱신 이상이겠죠. 업데이트가 잘못된 거죠. 자, 학생을 입력하려 했으나 같이 있는 교수 정보가 없어서 입력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삽입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입력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엔터티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삭제했더니 같이 사라졌다. 이거는 삭제 이상이고요. 교수 아이디가 잘못돼서 교수명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데이터를 잘못 넣은 거죠.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1차 정규형이 되기 위한 조건. 자, 1NF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정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정규화는 뭐였죠? 도메인 원저성 확보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 부분 종속을 제거한다. 이거 뭐예요? 2차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ENF 정규형이 되겠죠. 자, 이행 종속 제거. 이거는 3차 정규화죠. 자, 후보키가 유일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거죠. 저희 뭐죠? 키의 특징 그 네 가지 있었잖아요. 최소성, 유일성, 존재성, 이제 불변성. 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4번. 자, 이 테이블이 이제 이런 게 좀 초반에 복잡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정규화를 위반하는 이유는 뭔가? 자, 현재 테이블의 여러분들 테이블은 엔터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별자는 학번 플러스 과목 코드다. 근데 이게 왜 2차 정규화를 위반하는가 라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자, 학생명과 과목명이 이행종속 관계이다. 뭐 관계없는 말이죠. 과목 코드가 후보키가 아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관계없는 말이에요. 자, 과목명이 학번에만 종속이 된다. 학번에 과목명이 지금 종속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잠시만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 학번은 어차피 요 학번 플러스 과목 코드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이었고요. 2차 정규화를 기준으로 얘를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요게 문제죠. 이 주식피해자의 일부에 지금 과목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일부에만 종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생명과
학번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 3차 정교화를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 네, 이거는 이제 3차 정교화니까 이행, 종속, 제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기준으로 좀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 정교화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중복 데이터 제거, 이상현상 제거, 무결성 현상. 자,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얘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앞에다가 무조건 같은 걸 붙였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약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정교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조의 성능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BCNF 정규형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결정자가 후보큐해야 된다. 자, 우리가 3NF에서 BCNF가 되려면 이 중간의 작업이 여기에 있었죠.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해야 된다.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자, 기본키가 아닌 일반 속성들끼리 종속되면 안 된다. 이거 이행 종속 말하는 거죠. 이건 3차 정교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NF가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치 종속은 4NF가 되는 과정, 조인 종속은 5NF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다음 테이블이 진행해야 할 정교화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도메인 원자성이 위반이 됐나요? 지금 각자 하나씩 잘 들어가 있죠. 얘는 잘못된 말이고요. 두 번째, 4번이 부석 코드에 부분 종속되어 있다. 자,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4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 함수 종속 상태인 거예요. 즉, 이 NF까지 만족이 되어 있는 거고요. 3번, 자, 부석 코드가 부서명을 결정하고 있죠. 이행 종속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속성들끼리. 그래서 얘를 3차 정교화로 쪼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정교화 단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대처가 적절한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보면 꼭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상품 아이디와 카테고리가 있었고 얘가 이렇게 유일하게 식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만으로도 상품명을 식별할 수 있더라. 약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이거 봤을 때 부분 키로만 종속이 되네. 일단 부분 종속 나왔고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코르 2차 정교화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쪼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배신자를 끌어냅시다. 상품과 상품명을 뜯어요. 그리고 나서 자, 카테고리 그리고 등록 시점 그 다음에 상품 설명 이렇게 있고요. 그니까 이제 배신하지 않은 애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붙여줘야 되니까 상품 아이디를 이쪽에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2차 정교화를 수행해야 하며 상품과 상품 설명이 아니라 상품명이죠. 자, 그리고 1차 정교화 수행 아니죠. 3차 정교화 수행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부분 종속 제거니까 2차 정교화를 한 게 맞고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얘는 PK가 상품 아이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품 아이디 플러스 자, 카테고리 요 두 개가 지금 조합이 돼서 식별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요 상품 아이디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게. 즉, 일대 다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래요. 우리가 회원에 회원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회원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
자, 이렇게 얘는 두 개를 가지고 PK를 줬다면 이 회원 A가 여기에 여러 번 나올 수 있겠죠. 구분 코드가 다르다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1대 다가 맞습니다. 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탭을 정교화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뭘까? 잘 보시면 비슷한 속성이 지금 이렇게 컬럼으로 들어가 있죠. 자, 얘를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도메인 원자성 확보, 즉 1차 정규화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규화 과정 한번 진행해 봤고요. 이 정규화는 뭐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빈출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서 이해 안 가는 거는 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계와 조인의 이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